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안과에서 소아안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백혜정입니다. 제가 외래 일선에서 그 시력 문제로 내원한 소아 아동에게 안경 처방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보호자로부터 듣는 질문은 바로 우리 아이가 꼭 안경을 써야만 하나요? 내지는 좀 더 커서 쓸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왜 어린아이가 안경을 써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써야만 된다면 그 착용 연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그 2005년도에 대한안과학회에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진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어서 안과로 정밀검사를 요청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들로 이 나이에 아이들이 안과를 내원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그 병원에 내원하였던 아이들의 가장 많은 이유는 굴절 이상이었습니다. 굴절 이상은 아시는 것처럼 근시난시, 원시 등과 같은 안경 도수를 뜻합니다. 병원에 온 두 번째 아이들의 많은 이유는 약시였습니다. 그 또래보다 정상보다 시력이 떨어지고 발육이 되지 않은 시력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그 다음 병원을 내원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사시 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력 발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엄마들이 알고 계시긴 한데요. 정상 시력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연령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육을 하고 있는 건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력은 다 갖춘 상태로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는 엄마의 그 얼굴 정도의 윤곽 정도만 볼 수 있는 그 형태시라는 굉장히 미숙한 정도의 시력을 갖고 출생합니다. 그 이후에 아이가 뇌기능이 발달하고 신체가 발달하는 이 연령의 성장에 따라서 정상적인 성장과 더불어 시력은 성장을 하여 6, 7세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 성인 시력 1.0에 도달하는 이런 식의 커브를 갖고 발육을 하는 것이 바로 정상 시력 발달 과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이들의 성장은 시력 발육은 출생 시부터 한 2, 3개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한 2살 때까지 굉장히 빠르게 시력이 성장합니다. 이 성장은 8세까지도 계속되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서서히 멈추고 평생을 그 시력을 가진 채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시력 발육이 정상보다 늦거나 잘 안 되는 질환을 약시라고 했는데, 약시는 도대체 전 인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유병률에 대한 보고는 사실 나라마다 개인마다 검사자마다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전 인구의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사시가 그 시력 발육에 굉장한 지장을 주기 때문인지 사시 환자에서는 약시의 발생률이 약 12% 정도로 더욱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료를 보시면 2000년도에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보건복지부가 같이 만 3세에서 6세 아동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약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만 명 중에 약 20% 정도, 이거를 전체 소아로 환산을 해보면 2000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이 아동들이 한 0.2% 정도의 약시를 갖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그 전체 아동 중에 약시율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한 0.3% 정도 국내에서 유병률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견 생각하시기에 전체 10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0.3%인데 얼마나 적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약시라는 것은 단순히 0.3%가 시력이 좀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력이 호전을 꾀할 수 없는 시력의 발달 장애로 일종의 안과 영역에서는 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단순히 보인다 안 보인다를 떠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보인다 안 보인다 뿐만이 아니죠. 입체감도 느껴야 되고 멀고 가까운 거, 그리고 디테일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면 양안을 동시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시 환자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양안을 사용하는 기능, 즉 물체를 빨리 잡거나 또 운전하거나 아주 오랫동안 글을 읽거나 이런 양안을 동시에 사용하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그런 정확성과 속도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안 보인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개인에게 주는 지장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죠. 또한 그 시력이 나쁘다는 건 개인적인 문제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구성원 중에 0.3%가 시력 호전을 꾀할 수 없는 일종의 시력 장애자가 있다는 건데요. 그 환자들은 이러한 영구적인 장애로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언제나 제한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운전면허에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군사 관련 사관학교에서도 시력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죠. 그런 데서 제한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 시기에 시력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평생을 시력에 제한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요새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미래에는 뭐 여러 가지 첨단 IT 계통의 여러 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영상 산업이 그중 굉장히 그 주목을 받는다면 이 약시 환자는 입체 시의 문제로 3D 입체 영상을 인식하는 데 지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그 직업을 선택할 때도 고려해야 되는 제한점이 있게 되겠죠. 이런 그 시력 발달의 문제를 가져오는 이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두 눈이 다 적절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발육을 해야 되는데 서로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안의 발달이 서로 경쟁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시력 발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아까 그 병원을 찾는 많은 이유들 중에 사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시가 약시의 이유이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도수 이상, 굴절 이상도 약시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시와 굴절 이상이라는 대표적인 이유 외에도 그 시 자극이 뇌에 올바르게 전달이 돼서 그 발달하고 시력을 올리려고 준비가 돼 있던 뇌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어야 시력이 올라갈 텐데, 선천백내장이나 선천농내장, 각막이 혼탁하거나 눈꺼풀이 아래로 처진 등의 적절한 시자극을 뇌까지 원활히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기질적 질환을 갖고 있어도 아이는 그 시기에 시력을 제대로 발육시킬 수 없어 약시에 빠지게 됩니다. 국내 보고를 보시면 2011년도에 그럼 우리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약시를 가지고 있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도수 이상과 사시가 반반의 비율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약시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시가 이유인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아이를 관찰한다면 육안적으로, 외형적으로 눈 마주침이 이상하기 때문에 사실 조기에 발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도수 이상자인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양안 다 도수가 문제여서 양안 시력이 불량해도 발견이 어려운데, 한눈만 시력이 잘 발달하고 있지 않은 다난 약시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불편할 것도 없고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보호자가 생활상에서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그리고 시력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우리 아이가 약시의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 이상으로 인한 약시가 사시로 인한 약시보다 발견 시기가 늦고 치료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아안과 전문의들은 외래에서 약시가 의심이 되는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일단 이 아이의 굴절 이상은 어떤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양안의 균형은 어떤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시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기질적 질환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의 시력 발달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굴절 이상과 그것의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적절한 안경 처방을 해주는 것으로서 시력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소아의 안경 처방은 이처럼 그 약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필수 조건 1위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시가 있을 때도 안경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시나 약시는 없지만 아이의 나한 시력, 그러니까 안경을 안 낀 평상시의 시력이 그 아이의 연령이나 그 아이의 생활 습관상에서 불편할 정도로 불량하다면 안경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적응증으로 안경을 처방하는 것이지, 사실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로 안경 착용을 땡기지도 미루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굴절 이상이 시력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굴절성 약시이다 라고 진단이 내리게 되면 즉시 안경을 처방하게 됩니다. 안경 처방은 정확한 도수로 아이가 편하게 잘 사용하여서 협조도가 높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 처방한 이후에도 아이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커브대로 계속적으로 도수가 변해가면서 시력이 발육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격동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착용 후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 굴절 이상을 반복적으로 검사하여 확인해서 최적의 안경 도수를 처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약시 치료의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외래에서 안경 처방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의 안경 처방 과정은 성인의 안경 처방과는 조금 다르고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약제를 점안하는 건데요. 이 약제는 우리가 근거리, 원거리를 이렇게 거리에 따라 선명하게 보게 하는 어떤 일종의 조절작용이라는 것을 마비시켜서 좀 더 정확한 도수를 찾고자 하는 조절마비제라는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처방한 상태에서 굴절 이상을 찾는 일종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경 처방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요. 그게 조절마비제를 사용한 검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편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조절마비제를 꼭 넣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안경을 처방하려고 하느냐? 아이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안경 판매점이나 물론 병원에도 있습니다. 그 기계로 이렇게 철커덕해서 찍는 쉬운 자동 굴절 검사 기계 보셨을 텐데요. 그 검사로 그냥 처방하는 경우와 이렇게 약제를 넣는 경우는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오차 범위가 많습니다. 약시 치료를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게 정확한 도수를 처방하려고 하는데 오차가 많은 방법을 보호자가 편하다고 의사가 편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약시 치료를 위해서는 소아에게 있어서는 조절마비제를 점안하고 그리고 의사가 직접 손으로 검사를 해서 반복 검사를 하여 오차를 줄여서 처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마비제는 그냥 맹물이 아니죠. 조절마비제는 부교감 신경을 차단한다는 엄청난 약작용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는 넣게 되면 넣는 순간에 아이가 눈이 좀 따갑고 눈도 부시고요. 그리고 또 예민한 아이들은 드물게는 체온도 올라가서 열도 생기고 얼굴도 빨그스레해지는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은 어떻게 보면 조절마비제를 점안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대처 가능한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서 점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나 안과 관련 의료인이 눈을 누르면서 점안하도록 그리고 옆에서 충분히 부작용이 없는지 관찰하면서 점안을 하고 굴절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고스럽게 조절마비제를 점안하면서 굴절 검사를 하는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여태 말씀드린 약시가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의 안경 검사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시력 발육기가 있는 8세 미만의 아이가 오늘 처음 안경을 처방하게 된다면 그 처음 출발점이 정확한 안경이어야 협조도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의 시력 발육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처음으로 안경을 마치는 소아의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가 반드시 조절마비제를 점안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시가 있는 경우라든가 그냥 일반 검사로는 협조가 잘 안 된다든가 또 도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현성 검사, 그러니까 양르치 않은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저번과 지금 내원 사이에 기간 대비 너무 도수 변화가 많다고 예상되는 경우 등 이렇게 소아에서 좀 더 정확한 굴절 검사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절마비제 투여 후에 굴절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말고요. 최근에 더 대두된 그 조절마비제를 점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가성근시라는 것들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가성근시의 경우에는 조절마비제를 점안한 굴절 검사를 통해서 안경을 반드시 처방하는 것이 진단이자 치료입니다. 가성근시는 최근 들어 아이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옛날보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 등 왕성하게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조절작용을 통해서 그냥 그 약제를 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굴절 검사에서 그 아이의 본연의 근시보다 훨씬 더 근시값으로 검사치가 얻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짜 근시값을 처방하게 될 우려를 범하게 되는 상태를 가성근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수가 정상보다 적절한 값보다 높게 되는 근시 안경, 과교정된 안경을 쓰게 되면 무엇이 문제이냐면 그 즉시로는 눈이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불편감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식의 과교정된 안경을 반복 처방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바로 그 안경의 자극으로 근시가 더 빨리 진행하게 되는 근시의 진행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큰 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가성근시 말고도요, 국내에서 진짜 근 30년 동안 굉장한 속도로 이 연령층에서 근시가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만 19살 징집 연령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반수 이상이 안경을 착용하는 근시 인구였습니다. 이렇게 근시가 많아지는 거에는 물론 유전적 성향도 있고 환경적 성향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것 그리고 유전적인 성향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안경 처방을 정확히 잘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왔느냐도 일부 관계한다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시 치료는 이처럼 처음에 시력 발육기에 안경을 처방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안경 처방만 갖고 모두 다 약시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나쁜 눈을 잘 쓰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좋은 눈을 가려서 나쁜 눈을 좀 더 활성화하고 사용을 많이 하도록 자극을 주는 가림 처벌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이 동반되었던 약시 치료가 순탄치 않다고 안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굴절 이상을 교정한 안경과 더불어 가림 치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림 치료는 약시의 정도에 따라서 종일 가리기도 하고 몇 시간 일부만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림 치료 역시 치료 시기가 시작 시기가 굉장히 성공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가림 치료 역시 약시를 발견하면 즉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가림 치료로 인한 시력의 성공률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시 치료는 나이가 어릴수록 성공이 많고 그리고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안경을 써야만 되는 여러 상황이 확진이 된다면 안경도 빨리 쓰고 가림 치료도 빨리 하기를 권하는 이유가 모두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입니다. 또 문헌에 보면은 가림 치료가 4세 미만에서 시작했을 때는 치료 실패율이 10%, 그러니까 치료로 시력이 호전되는 게 90%에 달합니다. 그런데 6세 이상 이렇게 시력 발육기가 거의 후반기로 가고 어떤 아이는 끝났을 수도 있는 이 시기에 가림 치료를 한다면 실패율이 70%에 달한다라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즉 안경과 가림이 얼마나 시기에 좌우되느냐라는 아주 단적인 국내 자료입니다. 이런 가림 치료는 시기도 중요하고요. 아이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협조도도 중요한데 이 협조도라는 건 물론 아이의 이해도, 성격 여러 가지가 관계하겠죠. 그러나
늦게 시작할수록 아이가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협조도를 구하기가 그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좋은 눈을 가리고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협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협조도가 떨어지는 큰아이를 치료를 끌고 갈 부모나 의사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림치료의 수능도 역시 가림치료를 시작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수능도 협조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물론 약시 치료가 안경만 끼우고 가림만 하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치료, 수술도 역시 조기에 하려고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아까 사시 말씀드렸는데요. 사시는 그 정의가 옆을 바라본다, 눈을 찡그린다가 아니고 정면을 바라볼 때 두 눈이 동시에 한 곳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사시라고 정의합니다. 사시 역시 전체 소아의 한 3% 정도의 아이들이 사시를 갖고 지내고 있고요. 사시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잘 밝혀져 있지 않고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시의 원인 중에 심한 굴절 이상, 특히 원시를 가진 아이들이 사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시의 치료에 있어서도 역시 안경 처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시로 인해서 약시가 초래되는 질환이 굴절 조절 약시입니다. 이 굴절 조절 약시는 아이가 한 2~3살 정도가 됐을 때 가까운 것을 볼 때 가끔씩 몰리는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다가 점점 그냥 놔뒀더니 눈이 이렇게 몰려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조절마비제를 점안하고 굴절 이상 도수를 검사하면 이 아이들은 중간 이상값의 원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안경을 처방하면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안구 정렬을 똑바로 맞춰서 사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시를 해결함으로써 시력 치료, 약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안경 처방 역시 시력 발육기가 끝나기 전인 8세 이전에 모두 다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세 이하의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도 뇌사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원시였다라고 진단이 된다면 저희는 연령이 어림에도, 그리고 물론 아기와 엄마가 안경 착용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안경 착용을 힘주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아이가 1살부터 눈이 똑바른 채로 성장한다면 나머지 7~8년 시력이 손상받지 않고 잘 클 수 있는 발육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강권하고 더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만 끼워서 모든 사시가 또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몰려 보여서 안경을 도수가 있었고 그래서 처방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수 안경을 껴야만 조절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몰려서 도수가 있어서 안경을 처방했지만 전혀 뇌사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이것은 보호자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안과의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아이들 모두가 다 조절마비제를 점안하고 안경 검사를 했고 안경을 처방을 했고, 그리고 엄마는 안경을 잘 씌우고 내원하는 것이 이 치료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약시의 치료는 안경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고에 따라서는 70% 정도도 적절한 연령에만, 그러니까 8세 이전의 어린 연령에 빠르게만 시작을 한다면 안경 착용만으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시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많은 문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고 필요하다면 가림을 동반한다면 더더욱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드시 치료 시작은 즉시 치료가 원칙이고, 치료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질병을 진단할 때까지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치료도 빠르고 진단도 빠를수록 그 약시 치료의 그 예후도 좋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단축됩니다. 그러나 만 8세, 9세가 넘어서 시력 발육 과정이 1년의 과정이 이미 끝나버리고 나면 아무리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도 시력 호전의 가능성은 낮고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약시가 한번 치료되면 계속 그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되고 종결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직후기죠. 이때는 불안정한 시력 획득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4분의 1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발된 아이는 반드시 다시 찾아서 시력을 다시 올리는 약시 치료를, 재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약시의 재발 치료까지 가능한 연령의 약시의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시의 치료의 시작이 빠를수록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시력으로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정상 시력 발달 커브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8세 이전에 시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발견한다면 안경을 처방하여 70% 이상 다소나마의 시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소아 아동의 시력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2세 이전이면 더 좋겠고요. 돌 전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약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내원했던 연령이 언제인가 이렇게 보면 반수가 5세 이후에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시 발육 시기의 후반기,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미 다 끝나서 시력을 올릴 수 없는 시기가 그 아이의 시력을 논하는 첫 시기였다라는 것이 저희 소아안과 전문의들이 좀 더 조기의 시력 검사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시의 치료는 조기 발견하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를수록 좋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정은 안경 처방이며, 그리고 안경 처방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의 시력 발육기 내내 장기적으로 의사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것만이 아이의 정상적인 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게, 그럼 도대체 조기에 언제 무슨 증상일 때 가는 것이 좋으냐? 제 개인적으로는 외래에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언제든 의심되면 병원에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신생아라서 시력 검사를 못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검사를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엄마가 걱정이 되신다면 언제든. 그러나 특히 이런 경우요. 생후 3, 4개월 100일이 되어도 보호자랑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거나 눈을 자꾸 감거나 육안적으로 눈 위치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눈부셔하거나 고개를 너무 기울이거나 옆으로 보거나 너무 가까이 보거나 이렇게 어떤 시력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 보일 때에는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학회에서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그리고 육안적 증상이 없어도 시력 발육기의 전반전이 다 끝나가는 3세에는 육안적으로 정상인 아이도 안과에 내원하여서 안과 전문의에게 시력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안경 처방을 하고, 그래서 평생 가는 약시로 인한 시력 장애와 제한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어린데 안경을 써야 할까요? 좀 더 큰 담에 끼우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반대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경을 끼운다면 그 똑같은 노력과 고생을 어리니까 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오는 행위니까 안경을 의사가 끼워야 된다고 진단을 한다면 아이를 잘 관리하고 열심히 일찍부터 끼우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이 현명한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들어오신 내용이 있다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안과 정기검진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뭐 때문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고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세에
안과 전문 병원에, 뭐 소아안과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냥 왜 놀이방이나 유치원에서 가정에서 이런 시력 검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밀 정상 시력 검진을 3세에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거기서 뭔가가 발견이 돼서 굴절 이상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겠고요. 굴절 이상도 없고 아무런 질환도 없고 그 연령에 시력 발육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2년마다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 정기 검진을 하는 그 일정을 처음 진료를 한 안과 의사가 아마 가이드를 할 겁니다. 근데 대개는 3세에 첫 검진을 하고 매년 년 1회 시력 검진을 한다면 아마 질병을 놓치거나 시력 문제를 놓치는 경우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세가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산을 했거나 집안 유전력이나 가족력이 있거나 엄마가 보시기에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언제든 검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약시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약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단순히 시력이 안 보입니다.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끼거나 모든 그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을 동원해도 그 연령에 맞는 정상 시력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시력의 발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만약에 혼돈하신다면 안경을 끼면 안 보이는데 약신가요? 라는 질문들을 외래에서 가끔 하십니다. 그거는 굴절 이상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안경 끼면 잘 보이고 안경 안 끼면 안 보이는 건 도수가 들어가는 굴절 이상자들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약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이들의 라섹 수술은 몇 세부터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서는 라섹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은 8세까지 계속 능력은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시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굴절 이상의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 안경 끼고 나면 해마다 안경 도수를 올리고 검사하고 이렇게 안경을 계속해서 청소년기에 바꾸잖아요. 그렇게 도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 라섹 수술이라는 건 도수가 고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미 성장이 다 멈추고 난 다음에 그 최종 도수를 저희가 계산해서 인위적으로 깎아서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그 도수를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에게서는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도수가 완전히 성장을 멈춘 성인에 들어서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력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시치료는 성인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시치료는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라섹 수술은 성인에게 하는 것이고요. 약시가 있는 사람은 그럼 커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눈을 깎고 눈의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는데 약시라는 그 시력이 나오지 않는 어떤 능력치를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약시인 성인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는 굴절률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오른쪽이 난시가 있고 왼쪽은 난시가 더 많은 이제 저희들 용어로 부등시, 일반적인 용어로 짝눈이라고 하는 환아인가 봅니다. 그래서 교정 시력이 오른쪽은 1.0, 왼쪽은 0.6입니다. 이 상태가 약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렇죠. 교정 시력이 1.0이 안 나오잖아요. 이 환자의 연령은 현재 고1이라고 하면 시력 발달 과정은 이미 다 종결된 상태의 성인과 동일한 상태죠. 그러니까 최대 교정 시력이 0.6인 왼쪽은 약시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난시도 있고 그러나 교정하였지만 오른쪽은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약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양안에 있어서 난시가 특히 동일하지 않은 어떤 그 시자극의 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자극이 가지 않았던 성장기를 거치면서 왼쪽 시력 발육이 덜 된 왼쪽 굴절 이상으로 인한 약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 약시가 있는 아이들은 평생 시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약시는 사실 그 기간 안에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사실 정상적으로 출생한 정상체라면 생후 8세까지는 시력을 발육시킬 준비를 요이땅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뇌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무리 뇌가 정상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극의 질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그 적절한 시자극이 오지 않아서 그냥 뇌세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시는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뇌세포를 자극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난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여서 그 아이 나름대로의 최상의 교정 시력을 향유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안경을 끼워도 0.6이다. 안경을 안 끼면 0.3이다. 왼쪽 눈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안경을 끼워도 1.0이 아니고 끼워봤자 3줄 차이인데 안경 끼는 것 자체가 귀찮고 또 어떻게 보면 안경에 적응하는 노력도 해야 됐는데 어린 나이에 잘 노력도 안 한 거죠. 그래서 10대든 20대에 이 시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원한다면 저희들의 대답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최상 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안경이나 컨택 렌즈든 뭔가를 사용하여서 그 눈에 가장 최상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중심 시야가 잘 보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안 시력이 잘 보여야 순간 판단력, 주변 시야 판단력,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그 포착력, 속도, 세밀한 작업, 피로도 이런 것 모두가 다 양안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그래도 최상의 시력을 갖고 사는 것이 그 시력 발육기를 지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한눈만 보고 지내겠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제 외래에 오신 엄마들을 그리고 성인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지만 사실 참 안경을 쓰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분이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요새 이제 이렇게 그럼 근시가 진행을 하고 약시 말고도 근시의 진행에까지 이제 엄마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서 근시 진행을 막는 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밤 사이에 드립 렌즈를 끼는 방법들에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시도도 많이 하셨고 만족도 하고 실패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약제를 매일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점안해서 그 약제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아트로핀이라는 약제를 점안하여서 저농도 아트로핀으로 근시를 진행하는 치료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립 렌즈는 밤 사이에 하드 렌즈를 끼는 거라면 또 관리가 또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아이에게 연성 렌즈,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라고 하죠. 그 렌즈를 끼워서 또 근시의 진행을 좀 더 늦추려는 연성 렌즈 치료법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시 진행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 글쎄요, 불가능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가지 방법이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우월한 방법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시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원하신다면 그 각각의 방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방법을
장기간의 유지를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사하고 굉장한 자세한 상담을 통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네, 그러시면 제가 오늘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그 자체로 천사고 선물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안경을 끼우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과 굳은 결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일선에 있는 의사로서 저희들이 안경을 처방할 때는 사실 도수의 기준을 갖고 처방하고요. 그 아이의 약시의 정도를 보고 처방하기 때문에 써도 되고 벗었다 썼다 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럴 때는 안경 처방을 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아안과 의사가 안경에 대해서 약시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할 때는 의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바로 어리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면 귀대개 아이들이 시력이 조금이라도 더 낮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약시와 그리고 안경 처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이런 약시와 안경 처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시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근처의 소아안과 전문의들은 바로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 중이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도 깊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